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만에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에서 하위공직자까지 법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회의 처리가 2월 국회로 넘어간 김영란법.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김영란법 하는데요. 예.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인데 예. 좀 어렵습니다. 길죠. 예, 당초에는 이번 주 월요일에 예.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예. 2월 국회로 넘어갔지요. 예. 그게 이제 통과가 좀 자꾸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김영란법은 이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전 국민권익위원장인데요. 네. 이제 그분이 발의했다고 해서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이제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품 수수 금지, 두 번째 결국 청탁 금지, 부정한 청탁 금지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해 충돌 방지, 이렇게 세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금품 수수는 전과 다른 것은 뇌물죄나 뭐 알선수수죄 지금도 처벌을 합니다. 네. 근데 공직자가 어떤 금품을 수수하면 이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고 또 어떤 대가성이 있을 때 처벌을 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끼리 나는 이게 아무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네. 그렇게 주장을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김영란법 이 법에 의하면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1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1년에 받은 금액이 합해서 300만 원이 넘으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부정한 청탁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청탁이라는 것은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인한 청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처벌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세 번째는 이제 이해 충돌 방지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나 자기 자신의 가족이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 업무하고 같은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네. 또 자신이 맡고 있는 그 공직자의 영역에 자기 사촌인의 가족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신고하라는 거예요. 네. 참 이거는 가족이 공직자가 됨으로 해서 오히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좀 제한되는 듯한 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법은 포괄적인 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부정한 청탁과 정당한 민원 사이의 기준이 무엇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처벌 대상에 당초에 예. 하위직 공무원은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빠졌다가 고위공직자를 위해 처벌하겠다고 하다가 네. 하위직 공무원이 포함되면서 이제는 더 많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학교 교직자들 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됐어요. 네. 그래서 확대된 사람들을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0만 명 정도가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200만 명에 관련된 가족이 10명 정도는 될 것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2천만 명이 이 법에 적용을 받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3명이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정도로 네. 법이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촘촘해지면 네. 네. 사실은 그물이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큰 거악은 그물을 찢고 나갈 우려가 있죠. 그렇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확대된 이 범위 확대된 부분은 다시 고위공직자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잉 입법이란 여론이 형성되면서 네. 이 김영란법 자체에 대한 재고도 불가피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제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게 그래서 여론에 대해서 여론 기관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언론 기관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된다 할 때 그 이 법을 발의한 김영란 그 전 대법관도 언론이 어떤 언론이 포함돼야 되는지 그 기준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SNS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이 이제 여러 군데서 인터넷 기사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봐서 과연 언론의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교사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어디까지 포함시킬지 그래서 네. 이 법은 통과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언제 통과되느냐, 어떤 형식으로 통과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고, 그리고 이 법은 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네. 또 투명 사회로 가고 부정부패의 그 효율 그걸 끊는 고리를 끊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통과되어야 되는 것은 맞죠. 네. 하지만 졸속으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죠. 입법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는데 그렇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물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신데요. 그렇죠. 이 1년 이상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입법 과정에서 급물살을 탄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김영란법 자체가 이제 금품수수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네. 그다음에 부정청탁 금지, 그다음에 이해관계 충돌 방지인데 이제 이해관계 충돌 방지가 이제 이건 뭐 연자제 아니냐 뭐 이런 네. 식으로 막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입법하자 합의가 되니까 이제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만 갖고 하니까 좀 이제 법을 만들기 쉬워진 데다가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관피아란 말이 나온 거죠. 그렇죠.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죠. 관료들의 그 부정부패라든지 뭐 인허가 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김영란법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되고 이제 결국 곧 통과되기 직전까지 온 것이죠. 그렇군요. 그 우리 사회에는 이 관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서 이 많은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관행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부정청탁을 하면서도 네. 이런 정도는 관행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흔히들 하는 얘기가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 사람이 사는 데는 정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청탁은 부정이라고 볼 수 없다. 네. 하면서 이제 정의 사회에서 작은 부정이 생기는데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결국은 비효율적이고 어떤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정까지도 죄의식을 모를 정도까지도 커져버려서 네. 지금 그 부정이 많은 게 결국은 이제 인사가 만사다 그러는데 그 인사 개입에 대한 부정 같은 것도 많죠. 가령 뭐 어느 직종 뭐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떤 직종에 가기 위해서 뭐 부정한 네. 청탁을 해서 뭐 결국 그걸 성사시킨다든지 또 인허가에 대해서도 속성으로 네. 또 허가 요건에 되지도 않았는데 결국 허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집행되지 않을 때 집행되면 꼭 필요한데 집행되지 않으니까 네. 이게 투명하지 않은 거죠. 뭐 학교나 병역의 부당 개입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사법 불신을 가져오는 게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죄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을 그 기준을 15가지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부정한 청탁이다. 네. 그래서 이건 관행으로 결국 수 없다. 용인될 수 없는 네. 거니까 그걸 이제 알려주면서 그리고 처벌하면서 경고적 효력을 주는 네. 그래서 관행이라는 고리도 끊겠다는 그런 것이죠. 예, 아무튼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인 것이 그렇죠. 틀림이 없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매년 국가 부패 지수는 동남아에서도 예. 이 부패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이런 법안이 이런 오명을 씻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했던 것은 결국 부정부패,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네. 그게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가벼운 처벌이라도 하려니까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고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니까 처벌할 수 없어요. 이 평소에 보험성으로 준다거나 평소에 직무에 관련 없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온다거나 또는 후원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김영란법으로 끊겠다는 거죠. 네. 100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이런 법이 진작 있어야 되는데라는 면에서는 모두 심정적으로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어렵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이제 이해충돌 방지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것은 그 부분 때문에 법 통과가 늦어지니까 그럼 분리해서 입법하기로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공직자가 됐다고 해서 본인이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관련된 일을 전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신의 가족 중 사촌인의 친척도 자기가 하고 있는 공직의 일에 관련된 일을 사촌인의 가족이 한다면 그걸 또 신고하게 해놨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무슨 일을 하나 했다. 그럼 본인이 그 공직에서 잘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한테 너 무슨 일 하지 말라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게 되면 그 가족들이 오히려 피해가 되죠. 그렇겠네요. 그게 일종의 연좌제 비슷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공직자는 공직자고 가족이나 친척은 친척대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유관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부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돼서 이건 문제다. 이게 연좌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역시 정당한 민원은 인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민원과 부정한 청탁과의 기준이 모호하니까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품 수수에 의해서 처벌되는 그 공직자의 범위가 너무 200만 명이나 이게 벌어져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직자가 돈을 안 받아도 공직자의 가족이 돈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됩니다. 그 돈은 공직자는 받은 적도 없고 공직자는 알지도 못해요. 근데 공직자의 가족이 받으면 처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되면 공직자의 가족도 100만 원 이상 가족까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공직자는 가족 관리도 잘 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들면 공직에 대한 일을 하랴 가족 관리하랴 분산될 우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일일이 좀 잘못된 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좀 법이 잘 제정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투명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관행이라는 말 대신에 좀 더 원칙, 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진 사회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원칙이라는 말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칙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예외가 원칙이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원칙이 되면 결국 예외를 없애버려야 돼요. 원칙만 남겨놔야 되는데 근데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예외라는 건 불가피한 사정 남겨놔야 되는데 그 불가피한 사정을 이용해서 이게 자꾸 원칙화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돼 있었죠. 그래서 예외는 예외로만 남고 원칙으로서 작동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부정부패 고리가 끊어지면 처음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또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커지죠. 그리고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5천만이 감시하는 그런 사회라서 더더군다나 사회가 투명해지지 않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전 국민에 대한 어떤 동력을 얻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글로벌된 그런 사회에서 결국 해외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 효율성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가지려면 투명한 사회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김영란법이 이 투명한 사회로 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이 법이 잘 정비가 돼서 이 적용될 때 우리 사회가 투명성 있는 사회, 예. 또 관행이 아닌 원칙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